하기 앞서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요. 소통의 시작은 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아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네, 옆에 계신 분들 다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면서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시작! 예, 한 반만 믿으시는 분도 있고요. 온전하게 믿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소통은 제스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내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어떤 제스처나 이런 행동들이 없으면 저 사람이 나하고 소통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하기 싫은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옆에 분하고 아까는요 그냥 말로만 했다면 이번에 약간의 제스처를 넣어서 정말 오늘 당신과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행복합니다 라고 제스처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예, 예, 행복합니다. 여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네, 좋습니다. 뭐 옆으로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앞뒤로 정말 소통을 잘 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생생한 소통 이야기의 세 번째 3탄 시리즈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소통의 날개를 달자라고 한번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뭘 달자고요? 예, 날개를 달아서 소통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고 싶어서 주제를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 소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면 아까 어떤 강사님도 그러셨어요. 가장 행복한 여행은 어떤 여행이다? 예, 그 친구와 함께라는 여행이라는 그 안에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예, 신뢰, 사랑하는 사람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 이제 만났어요. 아직 어색해요. 이제 두근두근 거리고 떨려요. 이제 갓 사랑하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 사람과 여행을 가게 된다. 좋기는 하죠. 하지만 어떨까요? 그 여행 내내 긴장감 때문에 아마 밥도 잘 못 먹고 좀 얹히거나 아니면 어떻게 안에 경치가 어땠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친구와 함께 가라는 얘기는 그 친구와는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할 거 이야기하면서 내가 볼 거 보면서 그렇게 소통의 장을 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감하시고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행 중에 그래도 가장 좀 드라마틱하고 재밌는 여행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인 것 같아서 제가 소통에 날개를 달자. 그래서 한번 날아보자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어머니하고, 저희 엄마하고 같이 살거든요. 그런데 소통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예, 어마무시하게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예, 어마무지하게 안 되고요. 예, 부산말로 억수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뭐냐면, 물론 저희 어머니한테도 뭐 그런 게 있겠지만 저한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요, 세상에 나이 한 35, 6 넘어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제 직업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강사지만 그전 직업이 유치원 선생님이었거든요. 한 18년 정도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말에 뭐가 있더라? 지시가 있는 거예요. 지시. 예, 시키는 게 있고요. 그다음 평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엄마. 이해되시죠? 엄마 그건 좀 이렇지 않아? 예를 들면 외숙모가 들기름을 시골에서 딱 짜서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들기름을 이제 오래 보관하려면 냉장고에 좀 넣어둬야 된대요. 그다음 햇빛이 드는 곳에 두면 안 된대요. 아는 거 많죠. 그러니까 근데 어머님 생각에는 그냥 밖에 둬도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저는 엄마 들기름은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야 오래 먹을 수 있어요. 딱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도 아셔요. 제 얘기를 들으면. 근데 저희 어머니 뭐라고 한다? 제 말투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엄마.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말투 때문에 뭐라고 한다? 됐다. 부산 말투를 좀 아시나? 그래, 니 잘났다. 그래, 알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만약에 엄마 이거 들기름 내가 알아보니까 이거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좀 어떻게 이렇게 넣어주면 좋다는데 엄마 어떡할까요? 이렇게 제가 한번 물었으면 저희 어머니가 그렇다더나? 한번 알아볼까? 엄마 한번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오래 이게 좋은 거니까 오래 놔두고 먹어야 안 되겠어요? 이렇게 했었으면 저희 엄마가 뭐라고? 그래 알았다 했을 건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뭐라고 생각하신다? 예, 잘난 척 한다. 그러니까 그러한 고리를 푸는 데가 저희가 한 38살인가 좀 될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런 감정의 고리를 한번 풀고 나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편이에요. 하고 하면 어머니도 하고. 제가 그걸 인지해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이 경험들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내가 뭐 여러 가지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겠고 아니면 규칙들이 있겠지만 뭐 요거 작은 거 한 가지만 안 거라도 알려드려도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거죠. 여러분들 느끼시죠? 예, 그럼 과연 나는 어떤 형태로 소통을 하는가? 뭐 지시형인가? 애원형인가? 뭐 권유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기업에도 강의를 하러 나가요. 그러면 제가 주로 어떻게 나가냐면 뭐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저는 주로 강의하는 분야가 이렇게 팀빌딩이라든지 뭐 액션 러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들이 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기업이 소통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왜 직급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담당자들을 만나면 그 담당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통을 되게 해달라는 거지 뭐다? 상하가 없게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소통이 되게,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생활을 위한 소통이 되게끔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 달라는 거지 상하가 없이 아무 때나 편하게 말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의 조직 활성화나 소통을 하는 강사들이 오면요.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옆에 계신 분 직급 있는 사람들한테 마음을 여세요. 편하게 대하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면 그거는 결코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조직의 어떤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오히려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직급에 맞게, 직책에 맞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예, 여기 지금 몇백 분들 계세요. 많이 계세요. 지금 근데 여기서 저희가 소통을 할 때 만약에 여기 우리 멋진 이제 강사님들 다 계시지만 뭐 나이도 좀 차이가 있고 강의 연륜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 다 같이 강사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아무 때나 쉽게 말해서 편한 쪽으로 아니면 아주 뭐 감성을 적어서 소통을 한다고 하면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에 있어서는 그 대상자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소통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 봤을 때는요, 뭐다? 이게 직급이 조금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소통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답이 없으시면 제가 얘기하라는 거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예, 그게 뭐냐면 예의와 격식에 맞는 소통의 법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 예의와 격식을 갖출 것인가에 대한 소통인 거죠. 그럼 지위가 조금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소통을? 예. 뭐냐면은 이해와 격려를 하는 소통의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소통에 걸리는 시간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냐면 만나자마자 소통을 하는 분이 있어요. 만났으니까 막 소통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어떻게? 그 시간이 조금 더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파악하지 않고 내가 소통을 잘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 사람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막 다가와도 우리는 보통 어떤 느낌을 내면 좀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잠깐 탐색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그 사람과 소통을 나누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소통의 시간이 걸리는가에 대해서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다 모았을 때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바로 소통의 키워드 중에서 배려라는 부분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얘기를 잘하면 소통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너 오늘 내하고 3시간 얘기했잖아. 그럼 너 소통 되게 잘 된 것 같아. 그런데 막상 3시간 얘기했던 상대편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뭔 얘기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저 사람 무슨 얘기하고 있지? 내가 집에 돌아가서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경우를 당해보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시간의 관계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제대로 받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시도한 게 저희 어머니와의 대화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 동생과의 대화를 시도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가족과의 대화들이. 근데 가족과의 대화가 되니까 거기서부터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나와서도 다른 사람과도 어떻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소통 다 잘하고 싶으시죠? 네, 소통 잘 안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난 혼자 살고 싶어. 난 운둔생활 하고 싶어. 하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웬만하신 분들은 다 소통을 하고 싶으실 건데 거기에 있어서 트레이닝 대상으로는 가족만 한 게 없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가족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누구와도
예, 동물과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동물과도 소통하는 거 굉장히 이슈잖아요. 사람들이 동물하고도 소통하려고 노력하는데 가족하고 소통하려고 노력 안 하는 어떤 재밌는 아이러니한 것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무작정 하지 마시고 자 따라합시다. 잠깐 그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자. 네, 제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강하게 쳐다보세요. 이거 부담스러워요. 예, 양쪽 눈의 가운데를 쳐다보세요. 이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은 지그시 바라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그시 바라보고요. 예, 저 사람은 어떠한 소통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노크를 하면 아마 조금 더 소통의 이야기들이나 대사들이 잘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는요, 보통 비행기를 생각하면 어떤 큰 비행기가 이제 날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는데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요, 그냥 뭐 추진력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래요. 그 양력의 법칙이라고 해서요, 일정한 거리를 일정한 속도 이상으로 달려야 되고요, 추진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람과 어떻게 대비될 수 있는 방향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럼 그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 비행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요, 비행기를 띄울 때 어쩌면 비행기의 몸통을 키우는 것에만 좀 집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고 많이 같이 가면 될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약간 다르게 비행기의 몸통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행기의 몸통에 맞는 무엇이 달려 있어요? 예, 날개가 달려 있어야지만 그 비행기가 잘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소통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나눔에 있어서는 다 베테랑이 다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몸통은 이미 충분히 크실 거예요. 근데 그 몸통만 믿고 있다가는 비행기가 잘 뜨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제는 그 몸통에 적절하고 그 몸통을 지탱할 수 있는 소통이라는 양쪽의 날개를 다신다면 우리가 함께 행복한 여행을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의 비행기에도 지금 제 몸통에 맞는 날개를 키우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비행기가 완성이 되는 날 여러분들을 기꺼이 제 소통의 정원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때 응해 주시고요. 그때 오셨을 때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